이번에는 OC에 대해서, 그러니까 종이를 접는 데 사용되는 그 OC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박스를 제작했을 때 박스 형태가 잘 나오게 하려면 옷이 선택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OC는, 그러니까 박스에서 OC는 마치 건축물을 따지면 기둥 역할을 해줍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새 많이 생기는 문제들이 옷을 잘못 써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골판지 작업에서 터지는 현상이나 접착이 틀어지는 것도 옷이 두께와 높이만 바꿔도 개선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형을 제작을 할 때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기장들한테 아니면 사용자한테 어떤 오실을 사용하십니까? 목형에 물어봤을 때 대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이제 박스 공장에서 네. 이제 박스 제작 작업을 하시는 네. 그 톰슨 기장님들 같은 경우에 네. OC의 종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예, 맞습니다. 옷이 높이나 두께를 알아야 이 원단에 어떤 오실을 사용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데 그 자체도 잘 모르고 계시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네.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문제들이 지금은 거래처의 클레임으로 발생하는데 그게 옷이 때문에 기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좀 네, 높아지면서 맞습니다. 이제 품질 이슈가 많이 생기는데 네. 그게 특히 이제 옷이 문제인 경우가 네. 많다.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패키지 작업을 할 때 오실을 선택하는 방법은 원단의 두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원단의 두께, 그리고 이게 90도가 꺾이는지 180도가 꺾이는지 이것도 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원단의 두께, 이제 종이의 네. 두께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게 뭐 이렇게 180도 꺾이는 경우가 있고 뭐 90도만 꺾여도 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접착을 했을 때 네, 접착을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은 180도가 그렇죠. 박스가 네. 이렇게 만들어지지만 원래 이제 접착이 이렇게 안 된 상태에서 요 상태로 찍어서 나와서 네. 이걸 박스를 만들려면 두 개를 붙여줘야 되는데 네, 여기를 이제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주죠.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 이 양쪽 그렇죠. 요 쪽은 180도가 네, 접히게 되네요. 맞습니다. 네.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오실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고려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새 많이 생기는 문제인데 이렇게 접었을 때 네. 잠시만요. 네. 지금 보시면 오시가 터졌죠. 그러네요. 이게 한번- 제가 한번 화면을 한번 이게 잘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잘 안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네, 옷이 끝부분이 터지는 부분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지금 네. 이렇게 터졌어요. 네. 터졌는데 저런 이런 게 게 이제 문제가 되는 클레임으로 거죠. 들어오는데 네. 그게 이제 옷이만 네. 바꿔도 이런 걸 충분히 개선을 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터졌는데 화면은 잘 안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여기가 터져가지고. 네. 그래서 오실을 선택할 때는 원단의 두께나 접히는 부분 그런 거를 다 고려해서 네. 높이와 너비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옷의 높이와 너비. 네. 네,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옷이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한 가지 형태만 있는 줄 아시는데요. 네. 이게 가장 이제 일반적인 형태의 일반적인 옷이. 라운드 옷입니다. 끝이 그냥 둥글어요. 그냥 이건 칼이 아니고 그냥 네.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그냥 사실 네. 카메라는 잘 안 당기겠지만 네. 뭉툭하죠. 네, 네. 뭉툭해요. 네. 둥글어요. 이게 네.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라운드 옷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옷이지만 이거하고 비교가 좀 화면상으로는 화면상으로는 네. 어렵겠지만 요게 이제 더 두껍습니다. 한쪽이 보이네요. 예, 화면에 잘 보이는데 두껍고 예, 두껍네요. 이게. 평평해요. 끝이 아, 라운드가 아니라 끝이 손으로 더 평평하네. 만져보면 각이 평평해요. 졌네요. 네, 예, 각이 이거를 져서도 두꺼워 보이기도 하는구나. 가옷이라고 합니다. 각옷이. 네, 네, 각이 진 맞습니다. 옷이 둥근 게 아니라. 네. 네. 그리고 세 번째 보여드릴 게 NT라고 하는데요. NT. 예, 네. 이거는 뭐냐 그러면 몸통은 두껍고 날이 얇아요. 그러네요. 이거 마치 네. 끝이 날카롭지는 않지만 언뜻 보면 이제 칼날처럼 네, 보이는 맞습니다. 게 끝이 얇으네요. 그러니까 몸통은 두꺼운데 끝이 얇다. 네. 네. 이런 경우는 네. 이제 담배 케이스 같이 당통 작업을 할 때 네. 오시가 얇으면 오시가 휘어질 수가 네. 있으니까 몸통은 두껍고 좀 더 오시를 성형을 잘하기 위해서 네. 끝은 얇은 오시를 써요.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몸통이 소위 수명을 좌우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몸통이 튼튼해야 오래 버티니까. 네. 그런데 이제 담배 케이스 같은 대량 생산 네. 작업을 할 때 수명은 오래 건져라. 하지만 옷이 자체는 얇게 줘야 그렇죠. 되니까 이 끝이 얇은 옷을 사용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해가 잘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거를 음. WRT라고 하는데요. 네.
이거는 뭐냐 그러면 반대예요. 몸통은 얇은데 끝이 두꺼워요. 그리고 이거는 머리가 있네요. 네, 이렇게 맞습니다. 머리가 동그랗게 이게 튀어나와 있네요. 벌써 이 얇은 거로 하면 걸리겠어요. 이렇게 딱. 두 개가 이제 네. 반대인데 네, 그러네요. 이 마지막으로 보여드린 이 W 네. RT 같은 경우는 주로 골판지 작업에 많이 사용을 골판지 합니다. 작업에. 네. 왜냐 그러면 골판지 같은 경우는 오시가 굉장히 두꺼워야 되는데 네. 두꺼운 오시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두꺼운 오시를 네, 만들기 어려우니까 왜냐 일단 그러면- 몸통만이라도 네, 얇게. 네. 왜냐 그러면 칼이 두꺼워지면 브릿지나 커팅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럴 만한 장비를 따로 그러네요. 사용해서 여기가 굉장히 두꺼우면 이걸 잘라내고 네. 막 이거 하는 게 힘드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네. 오시를 많이 사용하고요. 네. 그리고 긴급할 때 사용하는 네.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레이저 가공을 1.4로 했는데 3mm 오시를 쓰고 싶어요. 네. 그럴 때는 이걸로 교체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합판에다 레이저음을 네, 뭐 얇게 팠는데 네. 좀 두꺼운 옷을 써야 된다라면 네. 이런 걸로 교체할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이해가 됩니다. 사실 오시가 제 견해로는 목형 칼보다 훨씬 더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맞는 네. 얘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는 오시 자체에 대해서 이때까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단순하게 오시를 사용했거든요. 근데 그게 톰슨 작업 후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야기를 시켜요. 네. 그래서 지금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특히 원단을 접었을 때 터지는 거나 끝부분이 깨지는 문제, 네. 그리고 접착이 틀어지는 문제를 옷이 너비, 높이, 형태만 바꿔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뭐 박스가 틀어진다던가 네, 맞습니다. 혹은 뭐 이렇게 접착이 잘 안 되거나 네, 네. 혹은 이제 그 옷이 접는 부분이 터진다거나 네, 네. 이런 부분들을 옷의 뭐 높이와 넓이 그리고 형태, 네. 종류 이런 거를 잘 선택하면 개선할 수 있다는 그런 네, 말씀이죠. 맞습니다. 네. 그 현재보다 옷이 선택을 갖다가 좀 더 잘해야 되고 이거를 패키지 업체에서는 네. 목형 업체에 좀 더 요청을 하셔야 되는 네.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오시가 다양하고 오시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다양한 오시를 잘 사용해야 된다. 이 부분이 핵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나중에 이 옷이 제가 이미 강의에 뭐 넣기도 한 것 같은데 뭐 목형 칼, 옷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잘 보실 수 있는 슬라이드 자료와 함께 좀 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